새벽 5시 반, 알람도 필요 없이 눈이 떠집니다. 67세 박순자 씨의 하루는 항상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들 부부와 손주 돌봄을 위해 함께 산 지 벌써 5년째입니다.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갑니다. 며느리보다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며느리가 일어나기 전에 아침 준비를 마쳐야 하거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5년간 손주를 키워준 한 할머니가 겪은 충격적인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엌에서 쌀을 씻고 있는데 가슴 한쪽이 저릿합니다. 5년 전만 해도 저는 남편과 둘이 아늑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그리워요.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현주가 전화를 걸어왔던 그날이 기억납니다. 어머니, 제가 복직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요. 어머니께서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손주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남편도 좋아했어요. 우리 손주 보면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아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우리 집에 남아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나름대로 할 일이 있으니까 혼자서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주말마다 오가며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갓 돌이 지난 손주 민준이가 너무 귀여웠거든요. 옹알이하며 쫓아다니는 모습에 피곤함도 잊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요구사항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이유식은 유기농으로만 해주세요. 어머니, 민준이 재우실 때 꼭 책 읽어주세요. 어머니, 민준이 장난감은 매일 소독해 주셔야 해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내 손주니까 당연히 잘해줘야지. 하지만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육아 일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매일 기록해 주세요. 민준이가 뭘 먹었는지, 몇 시에 잤는지, 기저귀는 몇 번 갈았는지요. 저도 관리를 해야 해서요. 육아 일지를 보면서 기분이 묘했습니다. 나는 보육교사도 아니고 베이비시터도 아닌데 내 손주를 돌보는 건데 왜 이렇게 관리를 받아야 하지?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일하느라 힘들 텐데 이해해야지. 그렇게 매일 육아 일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3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유치원에 보내야 한다는 며느리의 말에 조금 섭섭했습니다. 내가 집에서 돌보면 되는데 굳이 유치원을? 하지만 며느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 유치원 보내요. 사회성도 길러야 하고요. 어머니께서 등하원만 시켜주시면 돼요. 등하원만. 아침 7시에 유치원 보내고 오후 4시에 데리러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에 집안일, 장보기, 저녁 준비까지 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우산을 받쳐들고 민준이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빗물이 신발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차로 오시지 그러셨어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운동 삼아 걷는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쓰는 차는 출퇴근용이라 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는데 며느리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비 왔는데 민준이 괜찮았어요?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걱정하는 건 손주뿐이었습니다.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어서 돌아왔는데. 그래, 괜찮아. 잘 데려왔어. 그날 밤 열이 났습니다. 온몸이 으슬으슬 떨렸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민준이 유치원 보내야 하니까요. 민준이가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둘째 가질까 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둘째까지 민준이 하나 보는 것도 벅찬데.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잘 됐네.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둘째까지 내가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제 67인데 신생아까지 돌볼 수 있을까? 몇 달 후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둘째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아들이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봐주시면 되죠. 민준이도 엄마가 잘 키워주셨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내가 봐야 한다는 시기였습니다. 둘째 서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신생아 울음소리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낮에는 민준이 유치원 보내고 집안일하고 저녁 준비하고 밤에는 서연이가 보채면 일어나서 재워야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였습니다. 서연이가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났는데 현기증이 났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서연이 방으로 갔습니다. 품에 안고 흔들어 재우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내 노후인가? 이렇게 살려고 평생 열심히 산 건가? 다음 날 아침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주야, 밤에 서연이 보는 게 너무 힘들구나. 내가 좀 봐줄 수 없겠니?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회사 다녀야 하잖아요. 밤에 못 자면 일을 어떻게 해요? 그럼 나는 밤에 못 자도 괜찮은 거니? 그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6살, 서연이는 돌이 지났습니다. 제 몸은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무릎이 자주 아팠습니다. 허리도 굽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돌보느라 병원 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저녁 식사 중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번 여름휴가 제주도 갈까? 민준이도 좋아할 것 같은데.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지. 오랜만에 가족여행이네. 저도 기대가 됐습니다. 오랜만에 제주도 가는구나. 아이들이랑 같이 가면 재미있겠네. 하지만 며느리의 다음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는 서연이랑 집에 계셔야죠. 서연이가 아직 어려서 여행은 힘들잖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빠지고 아들 부부랑 민준이만 가는 거였습니다. 잠깐, 그럼 나는? 며느리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서연이 봐주셔야죠. 서연이까지 데리고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5년 동안 손주들 키워줬는데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휴가를 가본 적이 없는데 이제 가족여행에서도 제외되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 서연이는 내가 볼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뭐지? 가족인가 아니면 그냥 무급 베이비시터인가? 옆집 박영애 씨가 생각났습니다. 같은 또래의 친구였습니다. 주말에 만날 때마다 영희는 남편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내 인생은 어디로 간 걸까? 여름이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와 민준이는 공항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민준이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할미, 다녀올게요. 손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문이 닫히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또 일주일을 혼자 보내는구나.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이었습니다. 순자야, 뭐해? 우리 오늘 영화 보러 갈까? 서연이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난 못 가. 애 봐야 해. 영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들네는? 제주도 갔어. 가족여행. 나는 빠졌지. 서연이 봐야 하니까. 영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순자야, 너 이러면 안 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괜찮아. 내 손주니까.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야, 너 지금 행복해? 솔직하게 말해봐.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할 리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시작한 일인데. 이제 와서 손 떼면 며느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영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너도 내 인생 살아야 해. 아들 가족 위해 희생만 하면 안 돼. 나도 손주 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만 봐줘. 나머지 시간은 내 삶을 살아. 그날 밤 영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일주일 후 아들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민준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미, 보고 싶었어. 제주도 너무 재미있었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변에서 찍은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 행복한 가족의 모습, 그 어디에도 저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선물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 사왔어요. 제주 특산물이에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민준이가 신나서 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미, 우리 돌고래도 봤어. 물도 엄청 맑았어.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민준이에게 저는 할미지만 진짜 가족은 아니구나. 가족여행에는 포함되지 않는 존재구나.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주야, 다음에는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나도 오랜만에 여행 좀 가고 싶구나. 며느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가족끼리만 가는 게 편하잖아요. 가족끼리만. 나는 가족이 아닌가? 그 말을 하려는데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계시면 저희가 불편해요. 어머니 모시고 다니려면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그 순간 가슴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5년 동안 손주 키워주며 내 인생을 바쳤는데 이제 나는 불편한 존재가 된 거였습니다.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눈물을 삼켰습니다. 영희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그냥 도우미였습니다. 아니, 도우미보다 못했습니다. 도우미는 돈이라도 받고 휴가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집에 가고 싶어.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5년 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힘든 것, 외로운 것, 가족여행에서 제외된 것, 며느리의 말.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하고 집에 와.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야지. 나도 당신 없이 혼자 지내는 게 외로웠어.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말씀하세요. 엄마 이제 집에 갈까 해. 아버지도 혼자 계시고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들아,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어. 5년 동안 애들 봐줬는데 이제 좀 쉬고 싶구나.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안 좋아져서 병원도 가야 하고. 하지만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지금 가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애들은 누가 봐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되잖아.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건 돈이 많이 들어요. 맞벌이 하는데도 빠듯한데. 그럼 나는? 내 시간과 건강은 돈이 아닌가? 그 말을 하자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잖아요. 손주 보는 게 그렇게 싫으셨어요? 싫은 게 아니라 힘든 거야. 엄마도 이제 67이야. 아픈 데도 많고 쉬고 싶어. 며느리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집에 가신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주야, 나도 이제 좀 쉬고 싶구나. 5년 동안 열심히 했잖아. 며느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 5년 동안 나를 가족이 아닌 도우미처럼 대하고, 여행에서 제외시키고, 불편한 존재라고 말하고, 하지만 그 말들을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더 큰 싸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엄마가 힘들어서 그래.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힘들어요? 어머니,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다 손주 봐줘요. 그게 할머니 역할 아니에요?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주야, 손주 보는 게 할머니 역할이라고?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베이비시터야?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현주야, 진정해요. 일단 얘기 좀 해봐요.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너무 황당해요. 5년 동안 어머니께 뭘 못해드렸다고. 집도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용돈도 드렸잖아요. 용돈? 한 달에 30만 원으로 나를 산 거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지금 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는 손주를 돈 받고 봐주신 거예요? 아니야. 하지만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했잖아. 용돈 준다고 말하면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저희 보고 일 그만두고 애 보라고요? 어머니처럼 애만 보면서 살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자기보다 낮은 사람으로 본 거였습니다. 애만 보는 사람, 그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거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현주야, 제발 싸우지 마요. 같이 살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어머니가 가시려면 가세요. 하지만 저는 진짜 섭섭해요. 무엇이 섭섭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나를 가족이 아닌 존재로 대하고 여행에서 빼고 불편하다고 말하고 이제 와서 섭섭하다니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5년치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개인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미, 어디가? 할미는 집에 가야 해. 할아버지가 기다리시거든. 민준이가 울먹였습니다. 싫어. 할미, 가지 마. 민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할미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제는 할미도 할미 삶을 살아야 해. 민준이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6살 아이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짐을 싣는 동안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만 나와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가시는 거예요? 응. 이제 엄마도 엄마 삶을 살아야 해. 아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손주들은. 준호야. 엄마도 사람이야. 5년 동안 충분히 했어. 차에 올라탔습니다. 뒤돌아보니 민준이가 창문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돌아서야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후회는 없어요. 다만 서운할 뿐이에요. 내가 가족이 아니라 그냥 편리한 존재였다는 게.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우리 집이 낯설면서도 편안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짐을 풀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적응이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민준이 도시락을 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유치원에 데리러 가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밤에는 서연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깜짝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도 괜찮았습니다. 오후에 남편과 산책을 해도 괜찮았습니다. 저녁에 느긋하게 드라마를 봐도 괜찮았습니다. 영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나왔다며. 잘했어. 이제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영희와 함께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희가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아. 손주 사랑하는 것과 내 삶을 사는 건 별개야. 다음 날 영희와 함께 요가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오랜만에 내 몸을 돌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무릎도 덜 아프고 허리도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도 갔습니다. 5년 동안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많이 무리하셨네요. 이제부터라도 몸 관리 잘하세요. 남편과 함께 공원도 자주 갔습니다. 단풍이 물든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행복해. 응, 행복해. 이렇게 둘이 걷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 집에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잘 지내. 너희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린이집 보내려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애들도 자꾸 아프다고 해서 조퇴시켜야 하고, 현주랑 저랑 번갈아 가며 회사 빠지는데 눈치 보여서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이제야 내 수고를 알겠구나 싶었습니다. 준호야, 그게 육아야. 엄마도 5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때 정말 감사했어야 했는데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랐어요.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도 내 삶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이번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폐렴이래요. 열이 너무 높아서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뭐? 지금 어느 병원이야? 며느리가 병원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혹시 와주실 수 있으세요? 민준이가 어머니를 찾아요. 민준이가 나를 찾는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알았어. 금방 갈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준이가 아프대. 병원 가봐야겠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아픈 건 어쩔 수 없지. 나도 같이 갈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소아과 병동 3층이었습니다. 민준이 방을 찾아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민준이가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민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미. 민준이가 울먹이며 손을 뻗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할미가 왔어. 괜찮아.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미, 보고 싶었어? 아파서 할미 생각만 났어. 미안해, 민준아. 할미가 여기 있어. 며느리가 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은 민준이가 중요해. 나중에 얘기하자.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복도에서 기다리겠다며 나갔습니다. 민준이 곁에 앉아 책을 읽어줬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던 동화책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준이가 잠들었습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병원 복도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그동안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힘드시고 쉬고 싶으실 텐데, 저는 그냥 제 편의만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이 둘 키우면서 일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어머니는 5년 동안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한 달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주야, 나도 미안해. 좀 더 속마음을 말할 걸 그랬어. 참기만 하지 말고.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가족여행에서 어머니 빼고 불편하다고 말하고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현주야. 어머니, 사실 저도 힘들었어요. 일도 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한테 너무 많이 기댔어요. 당연하게 생각했고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현주야, 서로 힘들었던 거야. 너도 너대로 힘들었고, 나도 나대로 힘들었어. 소통이 부족했던 거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응, 물어봐. 어머니는 저희 가족이 싫으셨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지 않았어. 다만 내가 가족이 아니라 도우미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힘들었어. 특히 가족여행에서 빠졌을 때. 그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도 당연히 가족이신데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했어요. 괜찮아. 이제 서로 이해했으니까. 민준이는 사흘 동안 입원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민준이 곁에서 책을 읽어주고 손을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함께 지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병원에서 밤을 샜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나던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그동안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머니는 5년 동안 이렇게 하셨는데. 현주야, 서로 힘들었던 거야. 소통이 부족했던 거지. 괜찮아. 이제 서로 이해했으니까. 그 후로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저희 놀이공원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온 가족이 함께요. 놀이공원에서 민준이와 함께 회전목마를 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웃으며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5년 동안 손주를 키우며 내 삶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손주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